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인드 스탁 DNA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기호를 설명드린 투자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은요 기본적인 그 투자 전략 분석 사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그 투자 분석 시스템 메뉴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민 리버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 리버팅 전략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박스장 상황에서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추세 추종 전략, 트렌드 팔로잉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요, 크게 나눠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유형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시장의 상황도요, 분석해 보면 이게 박스장이냐 아니면은 대세장이냐. 이 대세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세 상승 또는 대세 하락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크게 대별해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을 막 시장의 상황을요 뚝 잘라서 이거는 박스장이다, 이거는 대세장이다 이렇게 나누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좀 상황이 정말 시장이 박스장이었냐, 정말 시장이 대세장이었냐, 그거는 먼 훗날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확하게 판별이 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박스가 쌓여서 대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세장 안에서도 여전히 이 박스장의 형태는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좀 뭐 크게 대별해서 박스장이다, 대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그 그 현재의 상태에서 이 정말 시장이 박스장이냐, 대세장이냐 이게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을 사용해서 이제 투자를 실제 해야 되는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냐? 지금이 이제 박스장이냐 아니면은 대세장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요 그 대세장인지 박스장인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 낸다 하더라도요, 대세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한번 집행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박스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투자를 집행해 보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집행하실 필요는 없고요. 투자 전략 시스템을 이용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과거 한 1년치, 2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한번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 결과가요, 대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결과가 더 좋으냐, 아니면 박스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한 결과가 더 좋으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요,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니까 박스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한 결과가 더 시뮬레이션 결과가 더 좋았다. 그러면 과거 1년간은 우리 시장이 지금 박스장처럼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세장이 적합하다 하면은 대세장이 더 좋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를 해서요, 지금을 박스장이라고 판단할 것인지 대세장이라고 판단할 것인지 일단 시장의 흐름을 판단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박스장인데 지금 어떤 박스장 중에서도 이제 좀 이 대세 상승에 가까운 박스장이 있을 거고요. 또 대세 하락하는 또 박스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투자 전략을 이제 디테일하게 정해서요,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집행하시면 최소한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낭패를 보시는 일은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요, 이 그 박스장이냐 대세장이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투자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 요령,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인드 스탁 DNA에서 새로 오픈한 투자 분석 시스템,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Find Stock DNA 접속하는 방법은요. www.findstockdna.com co.kr입니다. co.kr로 접속하시면요.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상단 메뉴 중에 스탁 DNA 분석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면요. 여기 서브 메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새로 추가된 서브 메뉴가요. 투자 전략 분석 메뉴입니다. 요거를 클릭하십시오. 요거를 클릭하시면요.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요. 요런 안내 멘트가 나올 거고요. 요거를 일단 좀 끄두고 보시면 밑에 투자 전략 분석 페이지 보기 요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유저 등급이 프라임 등급 이상이 되셔야만 요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30일까지 Find Stock DNA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요. 1년간 여러분들에게 프라임 등급 회원 자격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투자 전략 분석 페이지 요거를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클릭하시면요 요렇게 지난 시간에 기호에서 설명드렸듯이 베이직 그 다음에 모멘텀 발륨 요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나올 거고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베이직입니다. 베이직이고 여기 민 리버팅 하고요. 트렌드 팔로잉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요. 맨 처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의 상황이 박스장이냐, 그 다음에 어떠한 대세장이냐, 그거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박스장이라고 하면요. 개별 종목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박스일 때는요. 그 주가가 여전히 박스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일 시장이 어떤 대세장으로 돌아섰다 이러면은 좀 약간 좀 그 퍼포먼스가 저조한 주식도요. 시장의 그 분위기에 변성해서 쭉 올라가거나 또는 아니면 쭉 빠지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유용한 메뉴가요. 요 민 리버팅 투자 전략하고요. 트렌드 팔로잉 투자 전략을요.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 코스피 200 주가 지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대표적인 주가 지수를 지수의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민 리버팅 전략하고요. 트렌드 팔로잉 전략을 각각 한번 구사를 해 보시는 겁니다. 직접 한번 그 투자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유니버스를 선택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100, 코스피 50, 코스닥 150, KRX 100, K탑 31에 있고요. 또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외국의 미국의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S&P, 그다음에 유럽의 FTSE 해가지고 전 세계의 주요 주가 지수들을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내 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의 유니버스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종목은요. 코스피 200이 모두 2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코스피 200 지수 자체도요. 여기에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구성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요거를요. 코스피 200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를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간이 기본적으로 20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의사결정 기간이 의미하는 바는요. 민 리버팅 전략은요. 요 의사결정 기간 20일 동안의 그 주가의 이동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 평균을 기준점으로 삼아 가지고요. 오늘의 주가가 이 이동 평균보다 높으냐 또는 낮으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달리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의사결정 기간 동안에 20일 이동 평균을 구하고요. 오늘의 주가에서요. 오늘 주가, 오늘 시장의 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장 종가에서 20일간의 이동 평균을 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뭘로 나누냐면요. 20일간의 주가의 그 흐름에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지표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매도 매입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 시작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요. 방금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요. 기본적으로는 1.5일 때 1.5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오늘의 시장의 종가에서 20일 이동 평균, 요 20일 이동 평균을 빼서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 1.5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 표준 편차의 1.5배만큼 지금 주가가 벗어나 있으니까 상당히 주가가 지금 평균에서 많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주가가 평균보다 많이 높다는 거는요.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꼭지점을 달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을 달성했을 때는요. 이 주가가 박스장이라고 하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만약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을 빨리 팔아서 수익을 챙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때는 한번 공매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1.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뭐 오를 수도 있고 또는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요. 한 그 값이 1.1까지 떨어지면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1보다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요. 물론 뭐 여기에 값이 1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요. 흔히 그 값이 1 근처에 가면요. 주가의 변화가요. 상당히 불안정해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치솟을 수도 있고요. 더 확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취하시려고 하면요. 1까지 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한 1.1 정도 될 때 만일 자기가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면요.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도 중지 기준을요. 기본 값을 1.1로 택해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가의 평균보다 상당히 높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본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주가가 이동 평균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요 때는 주가가 오늘의 주가에서 20일 이동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 나눠보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왔다. 그러면요, 이는 주가가 이동 평균의 그 표준 편차에서 1.5 그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에 비해서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바닥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이때부터는 그 바닥을 치고 나면 주가는 또 상승 국면으로 돌았습니다. 박스장이라고 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을 매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 시작 기준을요. 기본값을 마이너스 1.5로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주식이 쭉 오르다가 이제 이게 그 한 마이너스 1.1까지 가면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회복될 만큼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동 평균의 이제 그 표준 편차 그리만큼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게 마이너스 1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마이너스 1까지 가면요. 주가가 또 이렇게 흐름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여기서 확 방향을 바꿔서 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그냥 그 창출하시려고 하면요. 마이너스 1.1 정도 되었을 때 그냥 매입한 주식을요.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취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관리하실 수 있는 물론 이게 투자 전략이라든지 또 주식 개별 종목에 들어가서는요. 이런 기준점 값들을 달리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을 취하셔가지고요. 이런 값들을 한번 자유롭게 변화를 시켜보십시오. 변화를 시켜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요 값들을 얼마로 하는 게 개별 종목에 더 적합한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공매도 허용 여부를요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지금 공매도를 하겠다 하면은 공매도 허용에 클릭을 하시고요. 나는 그냥 공매도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 미허용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은 개인들은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지금은 일단 막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미허용을 기본값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한 거는요.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두고 코스피 200을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코스피 200 그 지수를요. 사고 팔고 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 이게 2025년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일요일인데요. 우리나라는 금요일이 가장 최근 거래일이니까 일단 3월 14일을 중요일로 일단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시작일을요, 한 1년 전 앞일 정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1월 1일을 시작점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년 한 2개월 조금 더 되는 기간이 데이터가 수집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 기간을 정하시고요. 여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수 있게 요거를 클릭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요. 데이터가 다운로드 돼 가지고요. 이 앞에서 우리가 세팅한 대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투자한 결과를요, 요 화면에 보여줍니다. 요 빨간색 그래프는요, 이제 우리가 세팅한 기간 동안에 실제 코스피 200의 값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실제 코스피 200 값들이 변한 그 코스피 200의 종가를 보여주고요. 이 파란 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세팅한 그 파라미터 값들대로 코스피 200 지수를 사고 팔고 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쭉 보여주면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거래가 이루어진 게 2024년 12월 11일 날 최종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실현 수익이 2.54포인트. 그래서 양의 수익을 지금 달성해 있습니다. 양의 수익을 달성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세팅한 값대로 코스피 200 지수를 거래를 하면요. 이제 마지막 거래에서 2.54포인트만큼의 수익을 달성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것만 봐가지고는요, 요거 하나만 보고 지금 이 우리 시장이 과거 1년간 이게 박스장이었다 또는 대세장이었다 판단을 못 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요, 뭐를 대비시켜서 비교를 해보시냐면요, 요 앞에 있는 트렌드 팔로잉, 추세 추종 전략을 가지고 동일하게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 추세 추종 전략은요,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듯이 단기 이동 평균하고 장기 이동 평균 간의 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갔다. 그 위에 올라가면요, 이런 시장이 단기적으로 빨리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을 매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그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주가가 빠르게 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되면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팔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를 하실 수 있으면 공매도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요, 아까처럼 앞쪽에 그 유니버스를 코스피 200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 종목을 에서 들어가서 코스피 200을 일단 지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하고요. 장기 이동 평균을, 단기 이동 평균을 일단 20일로 세팅을 했고요. 장기 이동 평균은 요 일단 40일로 세팅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뮬레이션 하시면서요, 요 값들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면서 시뮬레이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 시작 기준을 0.99로 했는데요. 이거는 단기 이동 평균을 분자로 하고요. 장기 이동 평균을 분모로 해가지고요. 이게 0.99가 낮다 하는 거는요. 지금 단기 이동 평균 값이 장기 이동 평균 값보다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0.99가 되면요. 지금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매도해야 되겠죠. 또는 주식을 갖고 있다면 매도를 해야 되겠고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매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요, 언제 이런 그 공매도를 중지를 하냐면요, 이 주가가 떨어지다가요, 뭐 이게 대세 하락장이라 하더라도요,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좀 이렇게 다시 오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값이 0.995까지 오르면요, 매도를 중지하는 겁니다. 매도를 중지한다는 거는 공매도 해놓은 거를 다시 청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반대 상황은요,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요, 그 값이 1.01이 됐을 때, 다시 말해서 단기 이동 평균을 장기 이동 평균 값으로 나눈 값이 그 비율이 1.01이 됐을 때, 이거는요,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쭉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세 상승장이나 쭉쭉 올라가겠죠. 근데 아무리 대세 상승장이라 하더라도요, 주가가 뭐 단기 고점을 형성해서 약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가가 다시 거꾸로 가가지고요, 이 비율이 1.005가 되면요, 주식을요, 그냥 매도를 해버리라는 겁니다. 매도를 해버리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값을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과 같이 공매도를 지금 현재 뭐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미허용을 기본값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 기간을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설정을 해 가지고요. 종료일은 아까와 같이 2025년 3월 14일로 일단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일을 이렇게 2024년 앞쪽과 동일하게 1월 1일로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클릭해가지고 좀 기다리시면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이거는 요 빨간색은 그 코스피 200 그 종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파란색은 앞쪽에 세팅한 대로 그 트렌드 팔로잉 추세 추정 전략에 따라서 이제 그 주식 코스피 200 지수로 사고 팔고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요, 마지막 거래일이 2025년 6월 4일 날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실현 수입이 마이너스 41.9,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났죠. 그래서 이 말은요, 아까 그 결과, 이 두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요, 민 리버팅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양의 수익을 달성했는데, 트렌드 팔로잉 전략을 따라서 그냥 기본 세팅에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기본 세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들을 세팅한 거입니다. 요 기본적인 세팅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추세 추종 전략은 상당히 많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냐면요, 뭐 대체로 코스피 200 요 시장은 가가 한 1년 정도 기간에는 대세장이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박스장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식도 이 종가의 흐름도 봐도요, 이 어떤 대세장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출렁출렁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종의 좀 박스장에 갇혀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죠. 물론 뭐 종가의 그래프만 봐도 판단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요,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민 리버팅 전략에 따라서 한번 그 코스피 200 지수를 사고 팔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판단했을 때요, 이제는 지금 그러면 민 리버팅 전략에 따라서 내가 한번 투자를 했을 때 언제 코스피 200 지수를 사야 되냐, 지금 사도 되냐,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냐, 그 진입 또는 퇴출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판단을 하실 때는요, 우리 볼린즈 밴드를 사용하시면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볼린즈 밴드는요, 그 주가의 이동 평균에 플러스 2, 플러스 2 시그마, 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그 이동평균에서 이 시그마만큼 더한 그래프를요, 상단 그래프라 그럽니다. 예, 주가가 이 시그마를 넘어서는 거는요, 확실하게 단기 고점으로 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동평균에서 마이너스 2 시그마를 한 거를 하단 밴드라 그러는데요. 하단 밴드를 주가가 뚫고 내려갔을 때는요, 이거는 확실히 주가가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는요, 주식을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 저점을 형성했을 때는 주식을 사는 쪽이 유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요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요, 코스피 200이 지금 코스피 200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간을 일단 여기 40일하고 이동평균은 20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결정 기간을 40일로 한 거는요, 40일치의 데이터를 모아서 20일 이동평균을 40일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요, 20일 이동평균을요, 몇 개를 만들면 모두 21개를 만들 수 있죠. 이동평균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야만 우리가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의사결정 기간은 40일간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40일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20일 이동평균을 21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상단 그 밴드와 하단 밴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매도 여기서 시작 기준은요, 1.01. 여기서 1.01은요, 오늘의 주가를요, 그 상단 그 밴드의 값으로 나눈 게 1.01 된다 하는 거는요, 1.01이 됐다고 하는 거는 오늘의 주가가 상단 밴드를 뚫고 지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단 밴드를 뚫고 지나가면요, 이제 단기 고점을 형성했으니까 이때는 주식을 매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뚫고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상단 밴드 근처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값을 1.001이 됐을 때 이제는 그 매도를 중지하라. 만일 공매도를 했다면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요거를 더 내려가서 1까지 갈 수도 있지만요, 1 근처에 접근을 하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1 근처 가기 전에 청산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시작 기준은요, 요거는 뭐 어떻게 그 판단을 하시냐면요, 오늘의 주가를요, 하단 밴드의 값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0.99가 된다 이러면요, 오늘의 주가가 하단 밴드를 뚫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뚫고 내려가면요, 이게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매입하기가 적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요 매입 중지 기준은요, 이게 0.999가 됐을 때 매입을 중지를 한 겁니다. 물론 이 값이 1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요, 1까지 가면 주가가 1 근처에서는 굉장히 불안전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입한 포지션을요, 청산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 값을 세팅하고요, 공매도를 미허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시작일과 종료일을요, 동일하게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3월 14일로 종료를 세팅하고요, 시작일은 종료를 세팅하고 나면 이게 자동으로 시작일 세팅하도록 이렇게 딱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1월 1일을 세팅을 하시고요, 한번 요거를 가지고요,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하면요, 데이터가 다운로드 받고 분석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한 10초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요, 요거의 마지막 거래가 2024년 12월 10일 날 있었고요. 요것도 2.54 양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쪽에 결과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게요. 요 볼린즈 밴드도요. 일종의 그 박스장에서 물론 뭐 반드시 박스장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박스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볼린즈 밴드 투자 전략도요. 그래서 볼린즈 밴드 투자 전략대로 했으니까 양의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민 리버팅도 보니까 양의 수익을 내었죠. 그리고 이게 트렌드 팔로잉 전략을 하니까 음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하, 과거 1년간 코스피 200 시장은 박스장에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투자 전략 구상한다고 하면 만일 과거 1년간과 유사한 시장의 장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박스장에 적합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게 민 리버팅 전략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판단했으면 그럼 내가 오늘 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요 이 민 리버팅 전략을 클릭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결과 밑에 요게 나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지 아까 공매도 미용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공매도 허용되지 않을 때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 매도를 하세요 라고 오늘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베타 값이 여기 마이너스 0.41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0.41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바닥에 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바닥에 가지는 않지만 바닥에 상당히 근처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이게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처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을 이미 공매도했다면 청산하세요. 근데 떨어진데 왜 청산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아직 완전히 바닥은 가지 않지만 바닥 근처에 가 있고 언제 주가가 다시 확 치솟을지 모르니까 미리 공매도 포지션은 청산하라고 지금 의견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해당 종목에 대해서 아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거고 조만간 바닥에 갈 거니까 바닥에 가면 그때 주식을 매입하라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트렌드 팔로잉 전략에 의해서는요 오늘 해야 될 일은요 그냥 요겁니다. 주식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공매도 포지션을 빨리 청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을 지금 부여하고 있다,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빨리 처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의견하고요 보시면 아까 그 우리가 그 볼린즈 밴드에서 제시하는 투자 의견도 같이 보시면요 동일한 의견을 지금 내고 있죠. Sell, buy, hold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 볼린즈 밴드의 투자 의견하고요 트렌드 팔로잉의 투자 의견이 일치를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시는지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자고 하면요. 민 리버팅 전략에서 이 파라미터 값들을요,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5까지 됐을 때 주식을 매입하는데 좀 빨리 좀 매입하면 안 되겠냐? 여기서 어차피 공매도 허용은 지금 중지시켜 놨으니까 요 매입 시작 기준을요 조금 완화를 해보는 겁니다. 완화를 해보면서 여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이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결과값은 수익이 그 플러스 2.54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입 시작 기준을요 조금 완화시켜 놓은 겁니다. 마이너스 한 1.4 정도까지 한번 완화시켜 볼까요? 완화시키고요. 매입 중지 기준도요 조금 더 이것도 완화시켜 보는 겁니다. 한 노치 정도 밑으로 내려가 보는 거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매입 시작 기준과 매입 중지 기준을요 조금 완화를 시켜가지고 한번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면 아까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결과가 나왔으면요 이 새로운 결과 값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실현 수익이 3.11까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2점 얼마였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하 이렇게 좀 이거를 낮추니까 조금 더 수익이 좋아지네. 그러면 한 번 더 여기에서 한 노치 정도 더 내려볼까요? 한 마이너스 1.3까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봐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요. 실현 수익이 3.11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요거를요 한번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려가지고요 이렇게 아까처럼 약간 보수적인 값으로 한번 다시 가져가 보고 요거하고 요 두 개의 간격을 좀 줄여가지고요 한번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값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뭐 변화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별로 뭐 3.11에 멈춰 있네요. 그래서 이 말은 요 값들을요 적절히 조정을 하면요 요 기본 값보다 조금 수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좀 높아진 그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요 요런 값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요 그냥 요런 식으로 세팅해 놓고 매일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시면서 오는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가만히 있어야 될지 요 의견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요 이제 이번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민 리버팅 투자 전략을 구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들을 조정해 가지고요 수익을 더 좀 높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하시도록 이렇게 수동 시스템으로 지금 이 투자 분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차후에 이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요 이런 파라미터 값을 최상의 수익을 낳을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자동적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코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시스템도 개발해서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요 기본적인 투자 전략 민 리버팅 하고요 트렌드 팔로잉 그리고 볼린스 밴드 요 세 개를 비교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요 가장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이런 기본적인 투자 전략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의 그 흐름을 판단하시고 나서 개별적인 종목을 가지고 투자할 때 만일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다. 그럼 대세 상승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어떤 그 종목과 어떠한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개인마다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개별 관점에서 적합한 기술적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술적 지표를 택해 가지고요.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그래서 좀 더 시장 상황에 맞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